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손쌤입니다. 네. 오늘 좀 영상이 좀 다르죠? 예.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좀 색다르게 수업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PPT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수업을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재밌게 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오늘은 해시태그가 조병갑 그리고 전주 그리고 패전개혁이라고 나와 있네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보시면은 그 동학 농민 운동이 크게 좀 정리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두 차시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동학 농민 운동이 크게 보면은 배경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게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가는 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청일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을 두 개로 나눈다고 했는데 배경과 1차 분기에 대해서는 이번 차시 43차시에서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여기 청일 전쟁부터 2차 분기까지는 44차시 다음 차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차시에 대해서 두 개 중에서 배경과 1차 분기와 관련된 그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배경은요, 일단 크게 따지면은 삼정의 문란과 청일의 경제 침략, 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삼정의 문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 3단원 세도 정치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였죠? 그렇죠. 전정, 그리고 군정, 그리고 환곡으로 나누어지는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도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뭐 양전사업이나 호포제 그리고 사창제 같은 것들을 실시했지만 실효성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정이 계속 문란해지니까 농민봉기가 당연히 농민봉기가 발생을 했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일본 그리고 경제 침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일본 상인들이 곡물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어이구, 다시 할게요. 곡물을 많이 가져가게 되네요. 곡물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안 그래도 삼정의 문란으로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곡물 유출을 많이 해버리니까 크게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동학이라는 것이 교세가 점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자, 동학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면 누가 만들었었죠? 그렇죠. 최재우가 만들었고요. 대표적인 사상이 인내천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동학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최재후는 인내천 사상으로 인해서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적극적인 포교 활동으로 인해서 교세가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포접제라는 교단을 조직을 하면서 포접제라고 하면 약간의 피라미드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포주와 접주가 있는데 마을 단위로 고을 단위로 이렇게 그 교단을 조직을 하는 바람에 이게 점점 교세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커진 교세를 바탕으로 우리 교조인 최재우의 신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조신원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삼리에서 그리고 서울 복합선소에서 그리고 보은 집회로 점점 그 집회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게 탐관오리와 외세를 배척하자라는 반봉건과 반외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고부농민봉기입니다. 고부농민봉기가 뭐냐? 고부에 부임한 군수 조병갑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매건 매직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들인 돈에 비해서 이제 걷어들이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강제로 세금을 뜯어갔다는 문제, 두 번째는 나쁜 쌀을 했다는 문제, 세 번째는 불효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횡포,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돈을 억지로 거둔 거,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만석부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기존에 이제 고부에는 만석부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수지에 쓰는 세금이 쏠쏠하다 보니까 그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바로 아래 저수지를 또 만들어요. 또 만들고 그 물을 쓰는 세금, 그 농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리 그리고 횡포들이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병갑을 혼내기 위해서 전봉준 등의 이제 농민들이 봉기로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농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핵사라고 이제 정부에서 보냅니다. 근데 이용태라는 그 안핵사로서 이용태가 왔는데 농민군들한테 더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용태가 농민들을 탄압을 하네요. 농민을 탄압을 하니까 농민들은 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농민군을 만들어서 봉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황토현, 황룡촌 전투, 그리고 전주성까지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농민운동, 제1차 농민운동으로서 이제 농민군들이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요 전주성 입성을 통해서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는 그를 진압할 힘이 없자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한번 그 동학 농민군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렀으면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 등등등 얘기하면서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한다 라는 것들을 봤을 때 요 동학 농민운동이 단순히 내가 살기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봉건적인 모습과 그리고 플러스 반외세적인 모습도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나라한테 SOS를 쳤잖아요. 청나라 SOS를 쳤는데 일본도 같이 오게 됩니다. 일본은 왜 왔을까요? 그렇죠. 갑신정변 일어나고 나서 청나라 일본 사이에 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텐진 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 일본이 서로 군대를 뺐다가 청나라 군대 올 때 일본한테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 일본 군들이 같이 상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라고 얘기해서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패전개혁을 합의하는 전주화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농민군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잘하겠다, 자치적으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패전개혁안을 주장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교정청을 설치해서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1차 봉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양국군이 상륙을 하니까 전주화약을 통해서 1차 봉기는 이제 우리 그만할게,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개혁을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개혁안, 이 패전개혁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패전개혁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적어 놓을게요. 패전개혁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모든 정상에 협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탐관오리, 그리고 횡포한 부호, 불량한 유린과 양반, 그리고 관리 채용에 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면은 노비문서, 천인차별, 여성의 재가 등을 허용하는, 여성의 재가는 여성이 다시 시집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신분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잡다한 세금 내지 마라. 그리고 공사채 무효로 하자. 그리고 토지 개혁하자라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와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징벌한다 라고 하는 대외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패전개혁안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1차 봉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 고부 농민 봉기부터 시작했던 이제 농민 봉기가 전주화약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1차 봉기입니다. 그렇다면 2차 봉기는 과연 어떠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일전쟁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 1차 봉기의 특징과 2차 봉기의 특징은 어떻게 다른지, 그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